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벗어나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고 중부지방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도 불겠습니다. 태풍이 내륙을 지나며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전국 곳곳에 침수와 붕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틀 동안 끊겼던 하늘길과 철길, 뱃길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오늘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립니다. 어제 태풍으로 실내 활동만 한 대원 4만 3천여 명은 폐영식 참가를 위해 전국 8개 시도에서 버스 1000여 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최고급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사고 당일 7가지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이 허리케인이 키운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관광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15시간에 걸쳐서 내륙을 관통한 뒤에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륙의 비바람은 점차 약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날씨, 기상캐스터 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날씨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평양 남남동쪽 약 120km 부근 육상까지 북상을 했는데요. 태풍이 멀어지면서 내륙의 비바람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한 내륙에서 북서진하다가 오후 3시 무렵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북부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이 멀어지면서 이 특보도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상과 해안가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수도권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구 32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까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내륙을 지나며 점차 약해지면서 수도권에선 우려했던 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사고 없이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눌린 것처럼 한가운데가 푹 꺼진 한옥지붕. 쏟아진 나무와 기와 파편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수도권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서울 종로구 한옥이 무너진 겁니다. 빈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 종료되고 구청 인계하고 나온 뒤에 이재민 세 분 이재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이나 가로수가 쓰러져 접수된 서울 지역 태풍 피해는 모두 10여 건.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내륙에서 태풍의 위력이 낮아진 덕분으로 보입니다. 가로수 쓰러진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덜렁덜렁거려서 조치한 것들은 있어도. 한때 강하게 분 바람에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등 아찔한 일이 빚어졌지만
수도권에서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가자 상인과 건물 관리인들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물에 잠길까 우려해 강남역 건물 주변 곳곳에는 이렇게 차단판도 올린 모습인데 걱정했던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염려하던 시민들도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린 건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했고 좀 걱정해서 집 나올 때도 창문 다 닫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오전까진 중부지방은 태풍 영향권에 있을 거란 기상청 예보도 있는 만큼 경계를 완전히 늦춰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태풍 카눈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보가 쏟아진 강원 영동 피해 상황을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갈라져 황토색 흙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장독대와 화분들이 아래로 쓸려 내려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거센 비바람에 아파트 담장을 받치던 축대가 붕괴한 겁니다. 축대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담이 붕괴됐고 건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침식이 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아파트가 붕괴할 수도 있겠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당분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누런 흙탕물이 왈칵 밀려 들어옵니다. 아이고. 가게 안은 발목까지 물이 차 첨벙거리고 미처 건지지 못한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1시간에 91.3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진 속초시에선 상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돼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이 합심해 가게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제가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 장화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갈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었고요. 무릎 가까이 물이 차 있었어요. 고성에는 한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카눈이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군위군에서는 도로가 유실되고 제방이 터져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는데 두 사고 모두 태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중대본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군위군 불놀입니다. 유실된 제방 사이로 누런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곳곳이 물에 잠겨 어디가 마을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조금만 저희가 지체했으면 저희도 지금 물 안에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동네 마을 해관에 어른들이 지금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처음 봤어요. 예. 뚝이 터져버리니까 우사 쪽으로 거력이 돼버린 거지. 거력이 돼버리니까 다 우사 소막으로 집 있는 대로 처음부 다 물이 막 내려가지고 닥쳐가지고 아까는 그때는 거의 소 배 있는 데까지 무사 차붙어요. 인근 마을도 통째로 잠겼습니다. 주택은 지붕만 겨우 보이고 소방구조대가 혹시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뚝 터지는 걸 모르고 태풍 온다 하니까 아침 먹고 내다보니까 물이 엄청 1m, 기록에 1m 좀 올라와가지고 이장님 방송하더라고 해관으로 대피하라고 밖에도 못 내다봤어요. 무서워.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효령면 하천에서 67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당시 A씨는 하천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신고로 출동 중이던 119 구조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도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B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도랑에 빠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 피해도 상당합니다. 도로 침수 등으로 경북에서만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하천 등 범람 위기로 10,000명 가까이 대피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가장 먼저 제6호 태풍 카눈의 강풍을 직격탄으로 맞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 제보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이 부산시 초량동입니다. 강풍에 다세대 주택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떨어진 파편에 에어컨 실외기 등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됐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의 보행자를 통제했습니다. 제보자는 추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촬영한 또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부산 양정동의 양정시장 인근 아파트 외벽인데요. 일부가 붕괴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간 상황인데 아래 저층 건물의 옥상으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영상 보시죠. 어제 오전 9시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철거 현장의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현장에 안전펜스가 쓰러져서 굴삭기 2대가 보시는 것처럼 안전펜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차가 현장에 대기 중인 상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대형 가로수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정자 지붕 그리고 운동기구 일부가 파손된 모습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한때 막혀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울산시 남구의 삼산동의 모습인데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지붕이 날아가면서 인근 도로와 차량 여러 대를 덮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대 전신주까지 함께 덮치면서 한때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틀째 하늘길과 철길, 백길이 대거 끊겼습니다. 네, 어제 400편 넘게 결항된 항공편과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KTX 열차 운행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항공기 운항 전광판에 결항과 지연을 알리는 표시가 줄줄이 떠 있습니다. 대기석엔 항공기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도권을 관통하는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이틀째 하늘길이 끊겼습니다. 원래 이웃으로 가는 표였는데 결항이 돼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와서 광주로 가는 표를 구했거든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운행을 멈춘 항공편만 400편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들어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이 제한적으로 시작됐고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이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열차가 지금 태풍 때문에 계속 취소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1시간 이상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올라올 때도 세종에서 딜레이 돼가지고 열차를 늦게 올라왔고. 다행히 기상 상황으로 멈췄던 호남선과 동해선, 경부선과 전라선은 오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첫 차부터 KTX와 일반 열차, 전동열차의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운행 중지된 경전선과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 구간은 시설물 안전을 확인한 뒤 차례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해 바닷길도 이틀째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인천, 제주도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 여객선 16척은 모두 통제됐고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며칠 전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원 철수했는데요. 비가 내리자 야영지 곳곳이 침수돼 폭염뿐 아니라 폭우에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생긴 새만금 남북도로 부근. 영국 다음으로 철수를 결정한 미국 대표단과 유럽 대표단이 머물던 야영지입니다. 처음에 안쪽으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뒤돌아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배수 통로에도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의 왼쪽 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에 비해서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잼버리 야영지인데요. 이곳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고요. 그 옆에 있던 이 텐트 같은데요. 지금 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 야영장 전면 철수로 배수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캠핑을 못할 정도로 침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눠졌던 팔레트가 야영장 곳곳에 쌓였습니다. 팔레트 위에 아직 걷지 않은 텐트 한 동이 남아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듯합니다. 텐트들 날아가 있는 거랑 사실 이런 팔레트 있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배수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왔거든요. 야영지 중간중간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청소 인력 대폭 확충 또는 전날 자원봉사자의 청소 때문인지 화장실 안쪽은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새만금 야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샤워장인데요. 이곳은 지금 보니까 여성 샤워장입니다. 이렇게 비닐 천으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4만 명이 넘는 참가자에 비하면 샤워장 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샤워장인데요. 이곳 표시를 보면 트랜스젠더의 샤워장인 것 같은데요. 여성 전용 샤워장과 달리 이렇게 이곳은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의 별도 요청에 따라서 이런 식의 트랜스젠더 샤워장은 모두 23군데 설치됐다고 합니다. 태풍이 조금 더 잦아들자 현장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 차량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겠다면서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잼버리 전망대엔 아직도 간간히 방문객들이 드나듭니다. 이곳에서도 수경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곳곳이 침수돼서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 어디 저 마을만 또 어디게 해놓고 맞으면 창피를 다녔다는 얘기죠. 전체 잼버리 대표단 158개국 4만 5천여 명.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 군민 4만 9천여 명. 부안군이 하나 더 생겼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건데 태풍 뒤끝이라 그런지 그 뒷모습이 더 처량해 보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눈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고 오전 중에 소멸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수직 관통해서 올라갔는데요. 예. 이런 경로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향하다가 그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서 일본 쪽에서 이제 큐슈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를 관통한 것은 이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었다.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태풍의 오랜 지속 기간입니다. 네. 7월 26일 날 발생했는데요. 오늘까지 16일 이상 그래서 역대 한 3위나 4위 정도 되는 오랜 생명력을 지닌 태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통과하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대부분 이제 태풍의 천적이라고 그러죠. 태풍이 상층에 있는 제트 기류와 만나면서 조금 약해지고 천천히 가는데 제트 기류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애초에 예상과 달리 한반도를 좀 수직으로 지나면서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내륙을 관통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큐슈 쪽에서 한 1000mm의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에너지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해협을 지나오면서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부터 조금 약해져서 들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태풍이 오기 전부터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수해들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것들도 그렇고요. 태풍의 어떤 경로도 그렇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는 그런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비가 좀 잘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중호우하고 태풍의 차이인데요.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보가 됩니다.
언제 상륙을 하고 경로,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예보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을 치는 학생처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재대책본부가 형성되고 상황 판단회의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태풍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제 과다할 정도로 대비를 했는데요. 네. 피해가 굉장히 줄어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태풍이 조금 전에 저희가 북한으로 지나갔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고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어도 이제 굉장히 기압골이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건조 기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풍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최대 풍속 한 20m/s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태풍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사실 뭐 비가 많이 와 있고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집안이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완전히 좀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함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안정화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물이 빠질 때도 가끔은 산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에 진입하실 때는 미리 안전을 좀 점검하시고 산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사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특히 강원, 영동, 경남, 경북 지역에 비를 이번에 많이 뿌렸는데 이 부분이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영동 지역에 좀 더 많은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큰 비가 없다가 그러면 그쪽에서의 산사태는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경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경로의 태풍이 뭐 다시 발생할 확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기상학계에서 좀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요. 8월 초에 이제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들도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 통계로 보면 한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티베트 고기압이 굉장히 발생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비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독특한 태풍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그 대부분의 태풍처럼 어쨌든 뭐 부산 쪽 이렇게 해서 비껴나가는 그런 태풍의 경로와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해서 아예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후자가 좀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까? 태풍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어디냐면 우리가 서해로 이제 태풍이 들어올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반경이 전체 한반도를 덮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바다를 같이 끼고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다에서 계속 에너지원을 공급받으면서 세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항류 자체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을 따라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태풍들이 또 나타나게 될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부가 공식 집계한 태풍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하천에서 실종한 안전사고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자연재난사고와 인명 피해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희생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이제 인명 피해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순환 사고나 안전 사고로 취급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계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7호 태풍 란도 일본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태풍이 좀 어느 시기까지 이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위험한 태풍은 가을 태풍입니다. 9월달 그리고 역대 가장 큰 피해도 다 가을 태풍이었고요. 우리가 늦게는 10월 말이나 11월까지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평균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세 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8월 초에 이렇게 온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8월 말, 9월 초 10월 초까지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더 태풍이 한반도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번 태풍이 좀 과거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동 경로가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다음에는 이동 속도,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특이했고 앞으로도 이제 태풍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태풍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상륙하기 직전에 뭐 조금 느려졌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속도가 좀 늦을 때 피해가 더 큽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갈 때도 피해가 큽니까?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태풍은 이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은 이제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급격하게 틀 때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은 중국으로 향하다가 일본으로 턴할 때 시속 한 5km 미만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태풍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반도 약해진 곳도 있고 물이 불어난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지금 비가 지나간 이후니까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7월 14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1,200개 정도의 제방이 완료하거나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태풍이 오면서 이제 제방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제방의 강도, 그러니까 제방이 물이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게 되면 제방에 있는 토립자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제방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8월 말이나 9월철에 또 태풍 같은 것들이 와서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방에 대한 안전도 점검, 그다음에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그다음 배수로를 관리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안가 같은 데서는 이제 폭풍해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뭐 폭풍 해일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라는 건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태풍 카눈이 들어올 때 970 헥토파스칼이었는데요. 우리가 표준 대기별 1013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 45 헥토파스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물 기둥으로 물을 눌러주는 힘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45cm, 50cm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 50cm 올라온 상황에서 강풍이 시속 한 20에서 30m/s로 불게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한 5m, 10m 정도 되는 높은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카눈이 일본에서 이제 한 12m/s까지 이제 태풍 해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7에서 8m 정도의 태풍 해일이 발생을 부산 쪽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실제 지금 바닷가나 이런 데 또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날이 덥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조금 물놀이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이 이제 물러갔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바다라는 것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라든가 특정 해수욕장에서 보면 이한류와 같이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가을 태풍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지천이라든가 소하천 쪽의 제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청주의 궁평 제2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호천이라고 한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경우 제방이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하천이 제방이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저번 이제 그 작년에도 보면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 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났던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방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정비나 어떤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집중호우, 침수 이런 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일 개인주택 같으면 물막이 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폭풍이라든가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이제 YTN과 같은 이제 방송을 청취하고 기상 정보들을 항상 이제 습득하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태풍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카눈으로 잼버리 참가자들은 야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박물관 견학 등 실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에서 4만여 대원이 총 집결하는 K-팝 콘서트가 안전하게 치러질지가 이번 대회의 마지막 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단 60여 명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신라의 황금 문화를 보여주는 금관의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박물관 중앙에 우뚝 선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웅장함에 놀랍니다. 태풍으로 야외 활동은 못했지만 전문적인 영어 해설을 들으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접한 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my first time in Korea so far, and I'm loving it. I've loved to see these artifacts, and there's very new information and very new knowledge. 이처럼 전국 각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태권도 등 실내 체육 활동과 첨단 산업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잼버리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폐영식과 K-팝 콘서트만 사실상 남은 상황.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까지 4만 3천여 명 대원이 총 집결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비상입니다. 각종 통로별 소방 200여 명, 경찰 600여 명이 배치되어 행사장 인파관리와 긴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버스마다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순차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응급 의료소가 설치되고 구급차가 배치되며 간이 화장실도 추가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빗길에 전국에서 버스 1000여 대가 수시간에 걸쳐 이동하는 데다 강풍에 무대 장치와 시설물 등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무대 설치와 전기 작업 등이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현장 작업 인력 안전도 비상입니다. 태풍에 대비하여 무대를 지지하는 와이어 보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속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 및 조치와 관련한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는 밤 9시부터 대원들은 숙소로 다시 이동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수송작전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태풍 위협으로 조기 철수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공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빛이 발했다고 프랑스 매체가 지적했습니다. 르몽드는 정치적 스캔들로 번진 스카우트 대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에 쓰인 돈의 행방에 의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새만금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급수시설도 더위를 식힐 시설도 충분한 의료시설도 없이 폭염과 싸워야 했으며 음식 위생 문제와 샤워시설 노출 문제까지 겹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1,171억 원의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도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진정한 유종의 미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일들을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며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한 무치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라북도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정부가 친 사고를 전국 지자체와 기업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에게 설거지시킨 책임 전가도 사과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섞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족은 정 의원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5년 만에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활동을 제한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의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느냐며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온 민주당에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용두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는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30% 반영하던 대의원 표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뽑자고 제안한 겁니다.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게 경선에서 40%까지 표를 감산하도록 현역 의원 물갈이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은경 위원장의 거듭된 사과로 혁신위는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활동을 마쳤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와 이달 말 당 워크숍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요구만 대폭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서 혁신할 수 없는 분들이 내놓은 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 대표부터 용퇴를 결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기행 끝에 민심과 동떨어진 이 대표를 위한 혁신안을 쫓기듯 내놓았다며 용두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A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은 올해 초 대전교육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고 신고를 당한 담임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사무관의 직위 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남성이 7가지 약물을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YT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모 씨. 끔찍한 사고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 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 차에 깔린 20대 피해자가 사고 발생 10일째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를 주재하고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사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를 위해 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을 다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수공장에서 무장 장비의 대량 생산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이어 전방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른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4월에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를 논의했습니다. 보통 반년에 한 번 정도 열던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내부에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단합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대남, 대미에 매우 공격적인 전술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남, 대미 공세를 강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언급들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반하 장책 주장을 펼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이 전쟁 준비와 무력 증강에 나설수록 더욱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와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허리케인의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30여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는 웹사이트를 통해 산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희생자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70여 곳의 건조물이 피해를 입거나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에콰도르에서 유력 후보가 거리에서 괴한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반부패와 조직범죄 척결을 주장해왔는데 최근엔 여러 차례 살해 협박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한 체육관.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 비아비센시오 대선 후보가 빽빽하게 자리를 메운 지지자들 앞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A este país le sobran ladrones. Ese es el problema de esta patria. Por eso lo que hay que hacer es encarcelar a los ladrones. 유세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거리로 나온 비아비센시오. 10걸음 정도 걸어 차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Yo le dije, dijo voy a hablar con Fernando ese rato, era como unas 100 balazos, eran como luces. Yo avancé a correr a un baño agachada, así gateando. Y después los disparos duraron mucho tiempo. 머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비아비센시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을 비롯해 부근에 있던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습니다. De no creer porque lo vimos hace un rato y después ya muerto es algo de no creerlo. 후보 측은 이전에 최소 3차례 살해 협박을 받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비센시오는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마약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Y no dudamos que este asesinato sea un intento de sabotear el proceso electoral. 모두 8명이 대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비아비센시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중위권의 지지를 얻다 최근엔 깜짝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 대통령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명성을 얻었고 이번 대선에선 마약 조직과 깽단을 겨냥한 범죄 소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한으로 물러난 뒤 충청과 전북 지역의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과 충청 지역의 비도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서부와 북부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북부와 서해 중부 해상에는 여전히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멀어지면서 이 지역의 특보도 점차 해제되겠지만 해상과 해안가에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계속되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부터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로 수도권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복절까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